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바꾼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지금보다 받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기초연금 제도가 바뀐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골견복지부입니다. 오늘은 한국개발연구원 KDI 제안한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안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소득 인정액 하위 7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불공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재 방식이 과연 지속하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수 있을까요? 또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을까요? 그럼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전체 시니어의 70%로 너무 넓게 설정되어 있어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지출액은 약 27조 원에 달하며 2050년에는 46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입니다. KD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용어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여기서 중위소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중위소득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중위소득은 복지제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많은 가구와 적은 가구를 반반으로 나눴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5가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가구의 월 소득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라면 중간에 위치한 세 번째 가구의 소득인 300만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중위소득은 복지정책에서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 같은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소득인 정액이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평균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그 이유는 평균소득이 상위 몇 %의 고소득자들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 10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중 9명은 월 소득이 각각 100만 원인데 나머지 1명은 월 소득이 1억 원이라고 하면 평균소득은 약 1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런 평균값은 대다수 사람들의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반면 중위소득은 정확히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득 분포를 더 잘 나타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540만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매년 정부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며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운영됩니다. 중위소득 개념을 이해하면 KDI가 제안한 기초연금 개편안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KDI는 현재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소득인정액 하위 70% 대신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모든 어르신들 중 소득 기준으로 상위 절반과 하위 절반을 나누었을 때 하위 절반까지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중위소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적 현실과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개념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비율은 현재 전체 시니어의 약 70%에서 2070년에는 약 37%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줄어든 재정 여력을 활용해 연금액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 KDI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기준으로 박기초 씨는 소득인 정액이 하위 70%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실제 생활 수준은 중산층에 가깝습니다. 반면 김복지 씨는 소득인 정액 기준 상위에 걸쳐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자산이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KDI가 제안한 방식대로라면 김복지 씨처럼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절감된 재정을 통해 연금액을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KDI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수급 대상을 좁힐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출 없이도 2026년 기준 연금액을 약 51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현재 연금액보다 약 10만 원 정도 더 높은 금액입니다. 이국가 씨처럼 저소득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는 반발도 예상됩니다. 특히 기존에 연금을 받던 최연금 씨와 같은 분들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정책 수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 정보를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액이 적더라도 모든 분들이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정말 필요한 분들이 더 많이 받는 게 나을까요? 구독자님들의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내용들을 서로 많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KDI는 또한 소득인 정액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방식은 경제적 여건이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 정액이 낮은 김복지 씨에게는 월 6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박기초 씨에게는 월 30만 원만 지급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빈곤 개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DI는 노인 빈곤율 전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점차 개선되면서 빈곤율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DI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2050년에는 노인 빈곤율이 약 30%대로 낮아지고 2070년에는 약 20%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KDI의 제안은 단순히 재정을 절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감된 재정을 활용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빈곤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박기초 씨와 김복지 씨의 사례처럼 새로운 정책은 공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KDI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한 노인형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과 독일은 이미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스웨덴은 명목 확정 기여형 NDC 소득비례 연금을 통해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연도별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독일 역시 지속 가능성 계수를 도입해 경제활동 인구와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KDI의 기초연금 개편안은 단순히 재정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공평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기초 씨와 김복지 씨의 사례처럼 새로운 정책은 공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이 필요한 변화일까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초연금에 대해 KDI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미리 이 내용들 자세히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과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지속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